왜 오늘 뭐 눈 와서 못 오나? 네? 네? 뭐가 안 열린다고? 아, 차문이야. 그거 물 좀 보면 열리지. 공부하는 것을 갖다 그렇게 뭐 눈 조금 맞다고 안 하고 그렇게 그 짜자는 짓을 하고 짜자는 생각들이 왜 짜자는 생각이냐면 제일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학교에 무슨 핑계만 있으면 안 가는 것처럼 애들이 말이야 안 가는 것처럼 뭘 할 때 뭐 눈이 조금 와도 여러분 아주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눈 조금 와서 조금 아침에 차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밥 좀 일찍 하고 걸어 나오면 안 돼? 여수 시내에서 2시간 이상 걷는 거리가 어디 있나? 소호동 거기도 걸어오면 내가 한번 걸어가 봤어. 가보니까 1시간 한 20분이거든. 응? 소호동에 내가 연꽃까지 이어서 걸어가 보니까 1시간 20분이면 충분해.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걸어오는데 신발을 오늘 눈은, 아침에 그 눈은 안 얼었고, 어제 그 눈이 좀 얼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쌀쌀 걸어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조그마한 일에도 공부할 생각을 순간순간 놓쳐버리면 그게 짜잘한 짓이 된단 말이야, 이게.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아침에 버스 다 다니는데 버스 타면 되지. 버스 타면 되고, 아침에 조금 일찍 나서 걸어와도 충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갖다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그냥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공부 안 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그걸 핑계대고, 또 눈 조금 왔다고 공부 안 하는 걸 핑계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건 아주 옅은 생각에 마치 뭐냐면 무슨 그냥 양말 하나 더 신나 안 신나 그런 정도의 생각 정도로 옅게 하면 이루어지는 게 없어. 공부가 이루어지는 게 없단 말이야. 공부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그것도 다 같은 이치라. 이치 자체가 그래. 그래서 그렇게 정신이 허약하게 살면 이루어내는 것들이 별로 없단 말이야. 호랑이도 토끼 한 마리 잡으면서도 철력을 기울여서 토끼한테 쫓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조금 그러다고 말고 조금 그러다고 말고 그래가지고 생사를 건너는데 그게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게 그렇게 옅게 해가지고 그게 불가능해. 공부로 다니는 것은 이건 해야 되는 소중한 가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걸 극복하는 것이 과제이지. 과제이지. 그걸 갖다 그냥 그랬으니까 포기해버리고 포기하고 욕망은 자주 포기해도 좋은 일은 포기하는 게 안 돼.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고. 지 욕망은 끝까지 추구를 하면서 좋은 일은 자꾸 포기를 해버려. 그냥 순간 논리에 젖어들고. 그래서 옛날에 누가 서양 철학자가 지구가 내일 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고 한 얘기가 아주 의미가 상당히 심장한 얘기라 하죠. 응? 의미심장한 얘기란 말이야. 그런 정신들이 배기에 있지 않으면 그게 공부하는데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희미해서 성취가 안 돼. 이루어지질 않는다 그러면 허망한 모습이 되고 말아. 그래서 나는 되게 짜잔을 하더라고. 저번에 기도 회장하는 날도 눈 왔다고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왔다고. 꼭 생각이 개념이 무슨 눈 와서 차 바퀴가 그러면 차 바퀴 안 돌아가고 걸어 다닐 때는 어떻게 살았나? 왜 생각을 꼭 차가 꼭 가야 그게 가는 건가? 차가 꼭 가야 가는 건 아니잖아. 가는 것은 사람이 걸어서도 갈 수 있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조금 일찍 나서서 오늘 기도는
이게 그런 생각 갖는 자체가 기도라고. 내가 내일은 눈이 오겠구나.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도 내일 눈 오고 차가 못 다니겠다 그러면 학교를 갖다 아이고 그럼 안 가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머니 내일 눈이 온다고 그러니까 차가 못 다니는 것 같으니까 내일 어머니 좀 일찍 가야 되겠습니다. 밥을 좀 일찍 해주십시오. 일찍 내가 걸어가랍니다. 이렇게 돼야 그 학생은 그거 한마디 그 생각 하나에 분명하게 무엇인가 성공해 놓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이 그렇게 다른 거야. 그게 굉장히 그거 한 생각 차이에 나중에 크게 20년 30년 뒤한 뒤에 성공해 있거나 아주 무지랭이가 돼 있거나 실패해 있거나 그 둘 차이가 난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이게 경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게 듣는 것으로서 그냥 아이고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건 듣고서 그냥 그런 것으로부터 끝난다 그러면 그건 아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이건 실천을 하고 하는 것이니까 문사수라 듣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다 실제 실천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몇 년째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 공부하는 날 오는 시간 와야 되는 이유마저도 아주 자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지. 그게 무슨 공부가 된 건가. 그런 짜잘한 짓들을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허약하게 그렇게 살면 그 밑에서 태어난 자식도 허약하고 그래서 허약하면 그 자식이 허약하면 정신상태가 그렇게 허약하면 그것도 2세 3세 가서도 별로 바라볼 수도 없는 가족이 집안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왜 사람이 가난해지고 왜 사람이 잘못 살고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런 허약한 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딱 이건 절대 가치다. 공부하는 것은 내가 아침 기도를 한다. 기도하는 것도 이건 절대 가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겠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일들에서 그런 걸 취소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중에 뭐 조금만 아파도 안 해버리고 조금만 바빠도 안 해버리고 그러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죽음이라는 큰 고통 앞에서는 정신이 혼비백산나가 하나도 안 돼. 그냥 완전히 다 망가져버려요. 뭐 조그마한 일들에 다 흩어지는데 죽음이라는 큰 일 앞에 와서 어떻게 그게 안 흩어지겠어요. 다 흩어져버리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번에 강원도에서 간첩 사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을 갖다 그쪽에 간첩 잡아로 투입해놓고 도로 다 내려와 버리더래. 김영삼 대통령 때 그랬지. 해쪽에 잠수함 사건 일어나고 할 때 다 내려와 버리더라는 거야. 그 내려가지고 진격명령을 내리니까 도로 다 기어 내려가 버리더래. 그런 지금 간첩 몇 사람 잡는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군인을 갖다 공격명령을 내리는데 뒤로 빠꾸로 해서 내려와 버린다 그러면 전쟁이 터졌을 때는 그거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정신이 뒤로 물러서 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군대 민주화 얘기를 하지만은도 그 안에 좀 인격을 모독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도 훈련하고 정신훈련은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군대라는 거 아무 의미가 전쟁이 일어나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만약에 야구 선수만 하더라도 무슨 야구하기 위해서 그 시즌에 잘 뛰기 위해서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아주 죽자살자 훈련을 하는 거거든. 그래야 이제 시즌에 잘 뛰는 것이 되거든. 근데 시즌에 잘 뛰려고 그러면 그 앞에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요행스럽게 뭘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평소에 수행하지 않고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수행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가르침을 계속 부처님 말씀부터 우선 자꾸 듣고
그걸 갖다 생각해보고 옳으면 실천하고 하는 그 과정을 계속 거쳐야 돼요. 그걸 문사수라 그래요. 그런 것은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 나가야만이 이게 하나하나 이제 좀 더 마음이 의지가 굳어지고 또 이제 자꾸 어떤 그 앞에 장애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걸 보고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제 계속 생겨난다 그런 말이에요. 몇 페이지입니까? 58. 예? 길고 긴 세월이 지나서야 한가로운 이 몸을 얻었으니 몇 번이고 생각하여 이와 같은 마음이 수미산처럼 아무런 동요가 없도록 지켜야 한다. 이게 이제 무슨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느냐면 이 몸을 우리가 받아놨다. 이 몸을 받아난 것이 굉장히 사실은 그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인간 세계만 있다고 딱 놓고 보더라도 인간 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인간 세계만 놓고 보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상적인 몸을 갖고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속에서 자라나기라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인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이 그것을 해부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아주 정밀한 그런 생명체라고요. 그런 생명체인데 그런 생명체를 별 결함 없이 우리가 그런 몸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예요. 그걸 갖다 좀 더 육도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을 갖다 다 놓고 본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일이죠. 축생만 놓고 본다 그러더라도 종류만 해도 60만 종이 넘다. 지금 인구 숫자만큼 됩니다. 사람 숫자만큼 종류 숫자만 해도 사람 숫자만 하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 생명들 가운데 사람 몸을 받아서 지금 내가 그도 깨달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주변 조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예요. 여러분은 물론 가정을 갖고 있는 것도 소중한 가치이지만은 가정이라고 만난 그 인연들도 굉장히 깊은 인연이지만도 그거는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에요. 그게 많이 인터벌이 길어도 40-50년 정도, 대충 40-50년밖에 안 됩니다. 뭐 이혼하고 이런 거 다 따지면 실제로는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약 한 20몇 년밖에 안 된답니다. 가족이라고 모여 살아도 평균으로 다 따져보니까 헤어지는 평균율이 한 20몇 년밖에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가족하고 같이 사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거기다 같이 산다 손 치더라도 가족을 다 잠깐 잊고 잠자거나 또는 무슨 뭐 바깥에 나가 있거나 그렇게 해서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기간까지 다 빼버리면 실제로 10여 년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짧은 인연들입니다. 그런 인연들도 소중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집착을 해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인연들이에요. 그죠? 영원할 수 없는 인연들. 언젠가는 어떤 형식으로든 나와 아무 상관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인연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건 말았건, 그걸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간에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달은 법을 만나서 행복을 갖다가 추구했다. 그래서 그 행복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깨지지 않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몸을 얻어서 우리가 사난득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가지 얻기 어려운,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참, 얻기 어려운 것을 얻었으니 몇 번이고 그런 게 아니라 자주자주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소중한 몸뚱아리를 얻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헛짓거리를 해서 되겠는가? 전혀 내게 행복이 올 수 없고 남도 행복하지 않을 일들을 내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되겠는가? 그 좋은 몸 받아가지고 도둑질하고 다니면 되겠는가? 그 좋은 몸 참으로 천재이루로 만나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고 다녀도 되겠는가? 사기나 치고 다녀도 되겠는가? 기껏해야 먹는 거나 쫓아다녀도 되겠는가? 기껏해야 이 몸뚱아리 살리는데 맨날 거기에 무슨 뭐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약 먹으러 다니고 온통 이것만 하고 다녀도 되겠는가? 내가 평생 산다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내 돈 벌고 내 밥 먹고 내 집 짓고 사는 것 정도로 남을 위해서 한 번도 제대로 마음 먹고 해본 적이 없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한 몸을 받아가지고 그 소중한 몸을 왜 가치 있게 쓰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전부 다 악한 가보고 남도 괴롭고 나도 괴로운 일들을 갖다 자꾸 이 몸뚱아리, 이 소중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자꾸 하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죽음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 텐데, 죽음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 텐데, 다음 생을 받아날 때도 결국은 지금 이 생에 한 나의 모든, 내가 지어놓은 원인들과 그것에 의한 결과들에 의해서 내가 결국 가보를 받을 텐데,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런 일들을 갖다 계속 해나가서 되겠는가? 이 생각을 깊이 자꾸 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럴 때는 무슨 배우가 얼굴이 잘생겼다. 얼굴 잘생긴 배우가 기껏해야 그 얼굴 팔아가지고 집 앞 벌어먹는 것만 해서 되겠는가? 얼굴 잘생겨가지고 기껏해야 연문설이나 뿌리고 다니고 결혼을 대여섯 번씩 해서 그렇게만 살아서 되겠네. 그 좋은 몸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뻔하게 다 좋은 몸 받아가 태어났으면서도 내가 못생겼느니 자기 컴플렉스 속에서 맨날 그런 거나 뜯어고치고 허망한 일이나 하고 앉아서 살아서 되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응? 한가로운 이 몸을 지금 이 한가롭다 이 말이 한가롭다는 말보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몸뚱아리가 장애 없이 말이지 이렇게 받아난 이 몸뚱아리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 몇 번이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감사함을 생각해야 된다. 이와 같은 마음이 수미산처럼 아무런 동요가 없도록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몸뚱아리를 갖다 이렇게 받아난 것을 항상 생각하되 그 마음이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동요하지 말은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라 그럽니다. 자, 넘어가서요. 독수리가 시체에서 고기를 탐해 서로 쫓고 끌어당길 때 마음 그대여 몸에 기품이 없는데 어찌하여 지금 이 몸에 집착하는가? 이게 이제 인도의 장례 지낼 때 이게 뭐냐 풍장을 갖다 얘기했은 거야. 풍장은 뭐냐면 산 꼭대기나 이런 데다가 시신을 갖다가 버린다고요. 시신을 갖다 그냥 위에다 얹어. 그러면 이제 안 그러면 그냥 칼로서 점이어서 전부 다 살집을 띄줘. 띄주면 독수리가 다 이제 물고 가거든. 물고 먹는다고. 그러면 그걸 풍장이라고 해. 지금도 이제 인도 일부에서는 풍장들을 한다고. 그 지수합 풍장 할 때 풍장을 그렇게 해서 이제 풍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독수리가 그 시체를 갖다 뜯어 먹을 때 서로 끌어당기고 막 집어 뜯고 뜯어 먹을 때 그대가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독수리가 뜯어 먹을 때 몸에 기품이 없는데 이게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아. 뭐냐면 뜯어 먹을 때 막 몸이 아프거나 내가 불행하거나 내 걸 왜 뜯어 먹냐 올 때 일어나서 그렇게 못하잖아. 내가 입관할 때도 가서 보면 돌아가신 분
입간을 하는데 그게 무슨 뭐 그냥 끈을 가지고 주워 묶거니 아야 소리 한마디를 하나 콧구멍을 막으니 숨 못 쉬겠다는 소리를 하나하나 나는 싫다 냉동실에 안 들어가겠다고 뻐덩거리기를 하나 아무것도 못 하거든. 옷도 지가 못 입잖아, 그죠? 그래서 그 여민은 요렇게 딱 끼는 홀태바지나 이런 걸 못 입혀. 살았을 때, 지 기운이 있을 때 청바지 깨낀 거 입고 삐죽거리고 다니지, 그거 못 입혀, 시신은. 그냥 풍성한 거, 그냥 살만 가리는 거란 말이야. 살만 가리는 거. 그럴 때도 내가 추우니 냉동실에 안 들어가겠다, 내를 왜 땅에다 묻어놓고 깝깝하게 묻어놓냐. 그건 산 사람들 얘기지, 죽은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른단 말이야. 응? 그죠? 죽은 데는. 그러면 몸뚱아리가 내 거라고 애끼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 그걸 어떻게 아까워서 버리고 독수리가 다 뜯어먹어서 먹고 무덤 속에서 벌레가 코로 다 끼어다니는데 벌레가 다 뜯어먹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내 거라고 빡빡 우기고 그렇게 있었느냐. 실제로 내 거 같으면 내 살을 왜 뜯어먹냐 그러고 벌떡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내 살이 다 썩어서는 안 된다고 벌떡 일어나고 화장터에다 집어넣을 때 아이고 뜨거라고 쫓아나야 될 거 아니야. 왜 나를 갖다 태우느냐고. 그게 내라 그러면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야. 이건 용어 사용하는 것이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야. 이거는 내가 사용하고 가는 것이지 아무런 이게 나를 버리고 지나갈 때는 그냥 떠나버리는 거라 이게. 그리고 썩어져 버리는 거야. 사람들은 이걸 나라고 생각한다고. 여기에 대한 욕심이 안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전부 다 헛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헛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민주화 운동 한 사람들을 갖다가 상당히 믿는 편입니다. 왜 믿는 편이냐면 민주화 운동하면서 김건태 씨, 지금 국무총리 이해찬 씨 이런 분들 김건태 씨 같은 경우도 가서 끌려 들어가서 정기고문 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갔단 말이야. 몸뚱아리를 갖다 죽이려고 그냥 그러다 죽어버려도 그거 갖다 던져버릴 거 아니야. 어쩌니까 다 크니까 어그고 죽었다 그러고 말 거 아니야. 그런 엄혹한 시절에도 내가 살겠다라고 변절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꼭 기록해야 국민들이 그래도 골고루 배분하고 지금 민주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전부 다 이 골고루 사람들이 전부 다 배분이 되지. 독재 시대는 독재는 적어도 몇 사람만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 몸뚱아리를 갖다가 버리더라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주장을 하고 투쟁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정도 발전을 한 거라고. 난 그 사람들 그런 부분에서 자기 몸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 자기 몸을 내가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신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는 그 사람들을 인정한다고. 충분히 인정해요. 만약에 그 반대로 그렇게 가해했던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고문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 글쎄 무슨 신념으로 그렇게 견디겠느냐?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라고 큰소리 빵빵 치고 정권을 창탈해서 살던 사람들이 만약에 저거들이 역으로 중앙정보부나 보안대 들어가서 정기고문 당하고 그렇게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신념으로 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겠는가 생각하면 그런 놈들 없을 것 같더라고. 그 차지철 씨 같은 경우도 돌아갔을 때 죽을 때 그 총 한 방을 맞고서 말이야 쩔쩔매가지고 방구석에 기어들어가서 오그리고 그렇게 죽었잖아. 그렇게 신념이 있고 뚜렷하다 가면 그렇게 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사회 봉사를 하거나 또는 가정에 내가 이 가정이 하나라도 잘되게 하기 위한다 그러면 내 이 몸뚱아리를 생각하고 한다 그러면 그거 못해요. 그래서 나는 화장하는 거울 앞에 앉아서 하루에 1시간 이상 화장하는 여자는
살림살 자격이 없다고 난 보는 사람이라. 손톱에 아세톤, 매니큐어 칠하고 손톱 길게 기르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이 별로 없는, 왜냐하면 하루에 1시간씩 참선을 하면, 기도를 하면, 그게 10년을 기도하면 굉장히 큰 마음이 되겠지만은, 맨날 화장대 앞에 앉아서 자기 얼굴을 갖다가 맨날 그리고 앉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기 가정을 위해서 크게 희생하고 봉사하려는 생각이 별로 없을 거로 봐. 이게 생활 태도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지금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이거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자각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에요. 내 아주 삿된 습을, 잘못된 습을 갖다 자꾸 길러주는 일이 된다. 여러분이 피곤해서 잠자리에 피곤해서 내가 좀 잠깐 자야 되겠다고 누울 때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 이놈이 이 눕는 습관도 계속 들이면 그게 계속 더 누워서 자는 시간들을 갖다 더 많이 늘리게 된다. 자면서 이놈이 나를 갖다 또 내 몸뚱아리 이놈이 장난을 치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독수리가 다 잡아당기고 무덤 속에서 다 썩어 자빠지더라도 글쎄 그게 독수리가 물어당기다 해서 아이고 아야 당기지 마라. 왜 내 걸 뜯어먹냐.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면 몸뚱아리 이게 내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응? 그냥 내가 이렇게 인연따라 모였다 있다가 이거 다 하면 흩어져서 누가 다 흩어서 몸뚱아리까지 다 흩어가버리고 이제 항차 그런데 가족이나 또는 돈, 땅 문서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다 뺏어가려고 달린데. 그 몸,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연 따라 모여서 뭉쳐있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밥 메고, 논 메고 막 그러면서 손이 아주 더덕 껍질처럼 그렇게 됐을 때도 아이고 할머니 일하지 마요 쉬세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 뒀다 나중에 썩어 자빠지면 어디다 쓰려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 농사 짓고 했던 그 자식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 그 손이 매니큐어칠하고 매끌매끌하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푹푹 하고 김치를 푹푹 담아가지고 애들 먹이겠어? 매니큐어칠하고 이만큼 길게 해가지고 맨날 매니큐어 칠했다가 나갈 때 또 아세톤으로 지우고 또 매니큐어 또 다른 색깔 칠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게 무슨 놈의 이게 아들을 위해서 뭘 한 모습이 되겠느냐 그 말이야. 이 몸뚱아리 이거는 쓰라고 좋은데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데 쓰면 이건 절대 안 돼. 이 소중한 거 받아가지고 좋은데 쓰다가 이 짧은 시간에 성업을 많이 짓고 가야지. 이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태어난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이 몸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면서 마음 그대여 어째서 몸을 지키는가. 그대와 마음이 둘이어서 각각이라면 이것이 그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몸 자체를 갖다 이건 내 것이다 그렇게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내다 나다 그렇게 집착하고 이거는 죽으면 안 되고 그렇지만 실제로 앞에 개송에서 보듯이 이건 인연 따라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지 실제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몸을 왜 그렇게 아끼느냐 그 말이에요. 특히나 다른 사람에게 다른 중생에게 이익된 일을 하라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이 안 해버리고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죽어도 잘 안 해요. 시간이 없고 몸이 아프고 그러나 지 욕심을 위해서면 몸이 아파도 엉금엉금 기어나가서 하고 거꾸로 잘해. 그러니까 어째 그래 몸만 지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세속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뭐 이제 젊어서는 뭐가 제일 소중한 가치입니까? 그러면 아이고 뭐 사랑하는 여자가 중요한 가치고 사랑하는 남자가 중요한 가치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결혼에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럼 애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애들 키우려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고 돈을 벌려니까 명예가 제일 중요하고 명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파 버렸어. 아이고 그런 거 저런 거 쓸 데 하나도 없대. 건강이 제일 중요하대. 건강이 아무리 주의해도 지가 아무리 주의해도 80, 90대면 가잖아. 그러니까 요즘 보면 살이 막 잘 오라고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착각하고는 하지 말라고 그래. 몸을 건강히 해서 뭐 하려고? 몸 건강히 해가 뭐 할 건가? 오래 사는 거? 그럼 몸 건강히 해서 뭐 하려고? 아니, 내가 좀 물어볼게. 몸 건강히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가? 예? 안 아프고 좀 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결국 지 얘기밖에 안 하네. 옆 사람이 괴로우니까. 왜 우리는 몸이 건강해서, 몸이 이게 좀 내가 건강하다 그러면,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좀 하겠다라는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몰라. 또 이제 우리는 이런다고, 뭐 봉사 같은 거 좀 하시오. 그러면, 후원금 좀 하고 그러시오. 그러면, 봉사하라 그러면, 젊어서는 바빴어요. 아유, 내가 뭐 이러 바쁘고. 그 이제 뭐 좀 사회 활동하는 사람도 봉사 좀 하시오. 그러면, 내가 엄청 바빴어요. 그럼 뭐 때문에 바쁜가 보면 전부 다 지 자랑하느라고 바쁘더라고요. 뭐 공연한다고 맨 나서 남내는 일을 하고 그런 거 하느라고 막 바빠. 그 전부 다 복 감하는 일들이거든, 전부 다. 그럼 자기가 노래를 잘 불렀으면 내가 노래로서 여러 사람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남내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노래라도 불러서 어려운 사람들 좀 돕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뭐 노래 해서 불러서 들어온 수익금이라도 내가 어려운 사람을 좀 돕겠다. 이렇게 되면 그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모습이 되잖아. 몸이 건강해서 뭐 할 거냐? 아니, 안 아프기 위해서요. 아프면 고통스러우니까. 그럼 안 아파서 뭐 할래? 그럼 좋죠, 뭐.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좀 여러분이나 나나 마찬가지라. 나는 이게 내가 수술을 한번 하면서 한 몇 년 됐나? 한 5년, 5, 6년 전에 수술을 한번 하면서 그때 경전상으로 읽었던 얘기가 완벽하게 옳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뒤에는 내가 이 몸뚱아리한테 끌려다녀서는 절대 살지 않겠다고 딱 그냥 아주 정리해버렸어요. 완전 정리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느냐? 라고 항상 나는 자문해. 물어봐. 지금 당장 죽더라도, 너에게 여한이 없느냐? 난 여한 없어요. 단지 내가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더 좋은 일들을 갖다 내가 원력 있게 하다가 내가 아직 원력이 성취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이니까 하다 가겠다. 그거는 있어도 그러나 지금까지 그걸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아끼고 그러지를 않아요. 나는. 지금 아끼지 않고 하는 이렇게 돼야 그것도 될 거니까. 나는 수술대에 올랐던 게 제일 내한테는 소중한 체험이었어요. 오르면서 딱 보니까 다 마취해가지고 배에다 갈라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창자 다 뭐 자르고 다 해서 도로 집어놨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누워있었잖아. 그래, 몸뚱아리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가 알았어, 그때. 이건 내 거 아니구나. 잠시 내가 사용하는 거 싶으면 사용할 때 뭐로 사용할 거냐? 난 이거 몸뚱아리 사용해 이생에 와서 두 가지 사용하는 밖에 없다. 하나는 내가 정진하는 일을 하고 정진도 뭐 때문에 하냐 보니까 달라이라마를 만나면서 보니까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면 이건 전부 다 헛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 그냥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인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수술한 것이 엄청 나한테는 수행이었구나. 내가 10년, 20년 해도 경험하지 못할 일을 갖다 나는 했구나.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엄청 도움이 됐어. 순간적으로 포기하는데 아주 완벽하게 그게 포기가 되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녁에 명상하고 조용히 앉아서 하고 아침에 산책할 때 명상 해보면, 해서 보면, 그래. 지금 내가 아침에 포행하다가 방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서 죽어도 너는 문제 없느냐? 물어보면 문제 없어요, 지금. 문제 없어요. 뭐, 여한이 뒤에 남아가지고, 나는 좀 더 살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런 핑계 댈 이유도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라고 집착하면서 마음 그대에 어째서 자꾸 이 몸만 그렇게 애착하고 지키는가? 그대와 이 몸이 둘이어서 각각이라면, 만약 각각이라 그런다 그러면, 야, 이게 몸이고 마음이고 이게 따로따로라 그런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해보자. 죽은 뒤에 나도 마취를 딱 당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다 잘라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면 딴 놈이라고, 이게. 근데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고 말이야. 이혼 넣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이 완전히 남이다 그러더라고, 그죠? 이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100% 남이다 그러더라고. 그때는 내 살붙인 줄 알았는데, 살붙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남이더라고. 그렇다고. 같이 그냥 모여서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게 별것 아니야. 별것 아니야. 오늘 제가 가서 영감씨한테 이 얘기하면 쫓겨날 거예요. 예? 그러면 진옥스님이 아주 사이비 교주처럼 돼. 그대 어리석은 마음이여, 어째서 깨끗한 나무통을 간직하지 않고 더러운 것들이 모여있는 이 기계를 썩어가는 이 몸을 보호해서 무엇 하려는가? 그냥 참 어리석어, 우리가 어리석는데, 깨끗한 나무통, 사실 우리가 깨끗한 나무통보다 못해. 그죠? 안에 똥이 잔뜩 들었지, 오줌도 잔뜩 들었지, 피고름 들었지, 썩어 자빠지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해. 그리고 우리는 이게 썩어 자빠지는 이게 껍질이 질질, 이게 맨날 벗겨져 나오니까 무슨 때가 만장고 또 맨날 벗겨야 되지. 비듬이 지글지글 끓으니까 또 감아야 되지. 그것도 냅두면 또 냄새 나니까 또 뭐 향수도 뿌리지. 그 더러우니까 향수 뿌리지. 향수가 나면 향수를 왜 뿌리나? 조금 늙으면 그냥 다 세포가 이것저것 다 죽어서 썩어지니까 냄새가 풀풀 나지. 응? 몸속에 들었던 똥을 누고 나면 냄새가 그냥 나서 그냥 쩔쩔 내지. 그냥 구멍마다 물이 줄줄 다 이게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침도 나오고, 죄다 다 나오지. 그게 그렇게 깨끗한가? 지나가다가 깨구리 한 마리 죽어 있는 거 보아도, 이거 더럽게 죽었다 그러지만, 깨구리는 우리 죽은 거 보고는 더 더러워서, 덩치가, 바닷가에 고래가 한 마리 나와서 죽어서 썩어 자빠지면 고래는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가서 썩은 걸 보면 냄새 나고, 치우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거워서 다 치워지지도 않고, 근데 깨구리가 우리를 볼 때는 정말 더러울 거예요, 그죠? 지들은 깨끗하다고 했는데, 깨끗하면 왜 화장품을 바르고, 왜 향수를 바르고, 잘생겼으면 지를 잘생겼다고 정말 제대로는 완벽한 생명체다. 그렇게 자기 만족을 한다 그러면 왜 눈썹 화장을 하고 왜 무슨 옷을 잘 입고 다니려고 그러겠어요. 자기 스스로 완벽하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완벽하지. 왜냐 생명 자체가 지금 자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완벽해.
그런 완벽한 마음을 두고서 왜 우리는 딴 걸 갖다 보고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고서 자꾸 나는 뭐가 모자라고 나는 뭐 김희성이처럼 뭐 화장해 주시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머리를 갖다 해주라고 그러고 응? 최시라처럼 해주라 그러고 말이야. 그러냐? 응? 최시라는 최시라고 나는 나지. 예? 예? 응? 자,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모여있는 이 기계를 갖다 썩어가는 이 몸을 보호해서 무엇하겠는가. 지금 늙어서 차츰차츰 썩어간다는 걸 자세히 관찰해 놓고 보면 머리카락도 지금 다 해서 다 하면 빠지고 그러면 방에 머리카락이 줄줄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건 죽은 시체들이거든 다. 죽은 시체들이고 그건 뭐 말도 못하냐. 옛날 봉이 김선다리가 친구 두 놈이 봉이 김선다리를 띄놓고 구경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봉이 김선다리가 하도 빈대를 잘 붙으니까 돈을 안 내고 따라 붙으니까 그게 얄밉다고 띄놓고 갔는데 아이 동구밖에 가다 걸려버렸어. 야 너들 어디 가냐 그러니까 아이 뭐 어디 좀 뭐 야 이만 너들 어디 가지? 갈라고 어디 좀 갔다 오게. 며칠이나 갔다 오냐? 뭐 한 달, 한 두 달 걸릴 거라고. 야 너들 건강 생각하는구나. 나 뭐 니들만 가면 어쩌냐 그래서 봉이 김선다리 나 따라 나서 버렸어. 나서니까 두 놈이 가면서 김선다리는 또 맨날 무일 뿐이니까 그 때리고 가야 되잖아. 가다가 요놈을 띠내버리고 가야 되는데 띠낼 방법을 생각 다 한나절쯤 걸어가서 보니까 어디 마을을 지나가는데 소복을 입은 여자가 그냥 무덤에서 어떻게 슬피 우는지 말이야. 슬피 울어. 보니까 누가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무덤도 이제 보니까 한 뭐 며칠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가서 그 친구 한 놈이 가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아이고 남편이 죽었다는 거야. 아니야 자식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 아주 그냥 막 슬피 울고 있어. 근데 이제 깨가 하나 났어. 봉이 김선아를 뛰어올라가면 저렇게 슬피 우는 사람을 웃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웃기면 내가 데리고 갈게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김선다리가 그게 문제 없지. 그 내기를 했어요. 그럼 네 못 웃기면 따라오지 마라 그러고 얘기했어. 그래 갔는데 김선다리가 무덤가 바로 옆에서 똥을 놓았어. 한참 누고 있다. 그 똥을 보고 대성통곡을 보고 우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하도 슬피 우니까 이쪽에 울던 사람이 한참 울다가 그 왜 슬피 우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도 내가 금강산 가면서 이것도 자식인데 내 속으로 나왔는데 낳아놓고 가려니까 그러니까 보통 슬픈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었다는 게. 그 김선다리가 철학이 없이 그런 얘기 안 나와. 그것도 이제 좀 웃기는 얘기지만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철학이 있잖아. 어? 이게 자식이라 그러더라도 사실 그 똥덩어리다 비유한 거지만은도 실제로 이게 몸뚱아리라는 것은 똥덩어리랑 뭐 다른 게 뭐 있어 이게. 크게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갖다 그렇게 지옥심 부리는 데는 참 진짜 무소처럼 막 그냥 앞으로 전진을 하고 좋은 일 이 몸뚱아리 가지고 하라 그러면 전부 다 삐직삐직 빼고 안 하고 뭐가 어째서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말이야. 우선 먼저 피부를 차리로 자신의 지혜로 각각 분석해보라. 살과 뼈의 그물을 지혜의 칼로 한 면을 잘라보라. 또한 뼈 또한 떼어놓고 골수까지 보라. 그 안에 어떤 근본이 있는가? 스스로 깊이 분석해보라. 그래 한번 가만히 한번 봐봐.
봐보면 가만히 지혜로서 한번 관찰을 해봐. 이 피부 껍데기 한번 떼내보고, 여기에 살 떼내보고, 뼈 떼내보고, 또 그 뼈를 갖다 다시 다 놓아보더라도 그 안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봐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제 우리가 시신을 화장해 놔놓고 다 타버리고 뼈다구 몇 개 추린해가지고 폭폭 버스가 앉으면 거기에 그 사람이라고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 그걸 갖다 그렇게 아끼고 그 더러운 것을 갖다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만 있어야 꼭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냐. 이건 부정관이야. 그러니까 관심부정. 이 몸뚱아리 자체가 원래 그렇게 더러운 존재이고 우리를 갖다 언제든지 떨치고 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요. 집착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좋은 걸 한다고요. 아시겠죠? 이처럼 해서 찾아보아도 그것에서 그대가 자신의 근본을 보지 못했다면 지금껏 무엇 때문에 집착하여 그대는 이 몸을 지켜왔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걸 애착해서 그대가 지켜왔는가 그 말이야. 응? 추우면 옷 입히고 아프면 약 먹이고 또 응? 배고프면 밥 먹이고 잠오면 잠 재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즐겁지 않다고 영화도 배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더 즐겁게 해준다고 노래방에도 가고 응? 더 맛있는 거 먹여준다고 또 어디 음식점 또 찾아서 가고 그렇게 기가매양하고 차규수해도 좋은 거 다 먹이고 좋은 옷 다 입히고 따뜻해 다 해도 차시는 전개요. 이 몸뚱아리는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데 어째 그래 자꾸 그것에만 집착해서 그렇게만 살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대는 더러운 것을 먹지 못한다. 피는 마실 수도 없다. 또한 창자를 삼킬 수 없다면 이 몸이 그대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 몸을 지가 먹는 거 봤어? 이건 먹을거리도 안 되는 거야. 차라리 먹을거리로는 빵보다 못해. 그잖아요, 그죠? 먹을거리는 빵보다 못하고 오래 가는 것으로는 다이아반지보다 못하고 이게 별로 잘 쓰면 아주 유용가치지만 집착해서 여기서 집착하면 허망함이 나중에 허망함 때문에 이 몸뚱아리 갈 때 허망함 때문에 도저히 이게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리고 살 때도 밝은 정신이 나오질 않아. 몸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몸 이러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편안하게 시키면 시킬수록 더 편안하게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너무 편안한데 젖어 있어가지고 눈 쬐끔하다고 법에 아이고 그런 짜잘한 생각을 하게 된다. 너무 편안해져. 뭐 전기밥솥이 없어 밥을 못 해요. 아이 참 짜잘한 소리네. 옛날에 그거 뭐 전기 발견되기 전에 전기밥솥 발견되기 전에 그러면 다 사람은 생쌀 먹고 살았나? 그런 짜잘한 생각은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먹을거리도 안 되는 걸 갖다 왜 이렇게 아끼느냐고. 먹을거리 같으면 좀 이거 좀 아껴놓는다 그러지만 이것도 안 되는 게란 말이에요. 둘째로 독수리나 늑대에 먹이나 데리고 이 몸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가? 모든 인간의 이 몸은 사용되어야 한다.
독수리나 늑대 먹이 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이 몸을 잘 아끼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모든 인간의 몸은 착한 일을 하는데, 중생을 이익되는 일을 하는데 많이 써야 돼, 이 몸은. 그렇게 쓰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 그대가 그렇게 수호하여도, 저승사자가 무자비하게 빼앗아, 개나 세 개 준다면 그때 그대는 어찌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바로 죽음이 다가와서 이 몸뚱아리를 그대로 우리들이라고 나라고 여기던 이 몸뚱아리를 갖다가 화장터에다 화장막에다 불구덩이에다 집어넣든지 땅에다 묻어버리든지 저 풍장을 해서 띄우든지 독수리가 먹든지 이렇게 된다 그럴 때 그 본이라고 했던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갈 텐데 그다음에 무엇을 갖다가 본이라고 할 것인가? 이 몸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집착을 해서 되겠는가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몸뚱아리를 걸 때 그래서 왜 검소하게 살아라는 것은 여러분 돈 벌으라고 검소하게 살아 그 얘기 아닙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은 이 몸뚱아리에다 쏟지 마라 그 얘기예요. 몸뚱아리에다 쏟기 시작하면 수천 금을 갖다 였다 걸어놔도 그래도 부족해요. 응? 돈을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 부족하고 집을 아무리 크게 가져도 여러분 부족한 거야. 하인을 더 이상 부리지 않는다면 옷이나 기타 그 어떤 것도 줄 필요가 없다. 이 몸은 먹여주어도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그를 위해 지치도록 양육하는가. 우리가 만약에 공장에 직원을 채용했어. 직원 채용했는데 나 이제 당신 해고했어. 그러면 월급 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 몸도 좀 해고를 시켜야 돼. 이게 욕심을 부리려 그러면 이게 생산 가치가 떨어지고 소비 가치가 높고 사치를 하면 해고시켜야 돼. 아웃시켜야 돼. 너는 이게 야 이놈아 니 하나 간수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분발르고 미장원에 가고 무슨 영화배 해주고 노래방 가고 집 만들어주고 또 납반대기 명예 내주고 그러면 이게 뭐 니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 해곡감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해고시켜야 되느냐면 지가 해고시켜야 돼. 넌 이놈 너는 해곡감이 내가 너한테 더 이상 안 쏘가 탁 수업시켜야 돼. 머리카락 그거 아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해. 그건 깨끗하게 감고 묶고 다니면 되지. 너한테 더 이상 여기다 그 장사꾼들한테 또 쏘가지고 샴푸로 감고 또 린스로 헹구고 무슨 또 영양크림 바르고 뭐 그것도 또 뭐 파마를 한다든지 무슨 고데를 한다든지 머리 지생긴 대로 놔두면 되지. 빠지면 대로 줄줄 빼면 되고. 예? 예? 뭐라고? 미장은 굶어 죽겠다고? 나 요즘에 내가 좀 속이 시원한 게 하나 있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가지고 뭐냐면, 회사에 그 접대비를 갖다 카드 결제해라.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은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접대가 안 이루어지잖아, 별로. 그러니까, 그거로 해가지고 음성적으로 술 장사하고 여자 장사하고 또 뭐 밥 장사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게 이제 집이 무너지는 거야. 많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서민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회 악이 되는 좋지 않은 것이 되는 장사들은 좀 안 되는 게 좋지. 나는 그 안 되는 게 좀 좋습니다. 그죠? 저 부탄 같은 데는 부탄을 나는 처음에 부탄 그래서 부탄이 연탄하고 옆에 있나 연탄 가게 옆에 있는 나라가 부탄인가 그랬더니 그 부탄이 참 재밌는 나라라. 정말 나는 내가 가서 한번 그거를 순례를 한번 하려고 그래. 나라가 조그마한데 외교권하고 국방권은 인도에다 줘버렸어. 외교고 국방은 그냥 인도에서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그런 거 안 할라요. 그럼 인도에다 뭘 요구했냐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래에서 마음대로 먹고 살게끔 그냥 놔두시오. 그러니까 인도도 참 넉넉한 나라가 돼가 그렇게 하시오. 그래. 둘이서 그렇게 살아. 그 인도 영인 것 같아도 국방권과 외교권만 주고 나머지 자치권은 자기네한테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불교 공부하면서 살 거예요. 수행하면서.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스팔트도 못 가라. 아스팔트도 못 갔고 길도 함부로 길을 크게 못 내. 왜? 자연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모든 동식물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 풍경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도 매일 시장에 안 써. 못 쓰게 해. 5시장밖에 안 돼. 그러면 시장에 가서 자기 농사 지어 먹는 거고 또 바꿔 먹을 거는 바꿔 먹고 요렇게 하는 거야. 그 너무 재밌어. 그리고 우리 그냥 불교 수행하면서 살 거니까 제가자들이나 출가자는 전부 수행하는 사람들이야. 살 거니까 와서 우리 보고 와서 종교를 개종하시오 그런 것도 하지 마시오. 그 어떻게 하냐면 와서 몰래 선교하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 선교하다가 기독교 기자만 꺼내다가 하면 바로 추방이야. 추방도 그냥 안 추방이야. 벌금 내고 나가야 돼. 신부님들 이 칼라 종교 복장 입고 들어가면 그거는 회교도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협안 다 풀르고 들어가야 돼. 다 풀르고 들어가야 돼. 우리는 우리 알아서 살 거니까 너희들 종교를 왜 그런 걸 믿느냐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아무도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와서 열흘 이상도 못 머물러. 열흘 이상 머물러 그러면 그 국가에서 허가를 안 해줘. 그러니까 열흘 동안 그냥 열흘 이상 더 구경할 데도 없으니까 열흘 구경하고 나가시오. 참 배짱 좋죠, 그죠? 참 배짱 좋아. 그리고 경제 정책을 살려가지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자연이 파괴되더라도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배 안 고파서 안 죽을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멋있더라고. 내가 생각했던 이상세계가 그거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한번 가보려고 그래. 가보려고. 진짜야. 그리고 열심히 정진하고 서로, 경찰 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경찰 수가 없는 나라야, 그 나라가. 대통령이 왕이야. 왕인데 왕도 농사죠. 근데 이번에 너무 재밌는 게, 그거는 담배를 절대 못 팔게, 담배도 못 팔게 하고, 생산도 못 하게 하고, 외국 사람들이 갖고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추방해, 바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준다, 이거지. 담배를 마약으로 쳐, 그냥. 술도, 약 먹을 때, 그 사람이 꼭 약을 술에다 녹이가 먹어야 될 때만 먹게 하고, 못 먹게. 추워서 체온을 회복할 때 먹이는 그런 것만 먹게 하지, 못 먹게. 술도 못 팔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아주 말똥말똥 맑아. 술에 ጨ리고, 담배에 ጨ리고, 돈 벌려고 스트레스 ጨ리고, 그냥, 우리 한국 남자들 보면, 눈이, 살짝 얘기할게. 썩은 동태눈이. 젊은 놈의 새끼들도 눈에 핏기가 올라가지고, 그냥, 벌게 해가지고, 그래. 눈이 해맑고 그냥 아주 서로 이게 보면, 눈빛을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돼야지, 그냥. 눈빛을 저 사람 보면 저놈이 도둑놈인가. 그런 생각만 나오고. 강도놈인가. 정신병자인가. 응? 그러니까, 그거는, 부탄은 나라 자체가 왕도 권력을 부리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왕이 아니고
같이 그냥 왕이지만도 정지만 해. 같이 정진하고 국민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라. 그러니까 평등하잖아요, 그죠? 평등한데 막 억지로 그냥 소련처럼 그냥 부르주아들을 갖다 박살을 내가지고 프롤레타리아 쪽에 논아준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부르주아도 별로 없고, 프롤레타리아도 다 프롤레타리아고 부르주아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해 내에 한번 내가 부탄을 연탄공장 옆에 있는 거로 알고 내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 그래서 그 절에 공부하는 스님들도 좀 만나 뵙고 또 사람 사는 모습들도 좀 보고 이게 이렇게 그어서 우리가 많이 좀 힌트를 좀 얻어야 살 수 있을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너무 그냥 경제 개발을 해야 되고 우리는 뭐 못 먹고 우리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은 지금 부탄은 그러면 다 굶어 죽었느냐? 안 그렇거든. 행복도도 그거가 더 높거든. 우리는 막 불만 터뜨리고 뭐 어쩌면 그냥 데모가 이쪽에서 푹 일어나고 저쪽 푹 일어나고 데모가 옛날 민주화 데모보다 더 심하게 일어나 어떻게? 그게 전부 다 욕망의 덩어리들 아니요?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뭐. 에?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면 이 몸뚱아리 요게 내 선한 업을 지어서 내 생에 또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또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이후에 내일 모레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좋은 결과로 다가올 수 있는 일들을 갖다 해놓지 않고 자꾸 더 박복하고 사치스럽고 더 이 몸뚱아리 위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남에게 더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건 아웃소싱 시켜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 부도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옷이 몇 벌 있는가 다 따져봐. 또 내가 지금 우리 집에 너무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잘 먹고 잘 살지. 잘 먹고 잘 살지. 하인을 더 이상 부리지 않는다면 옷이나 기타 어떤 것도 줄 필요가 없다. 그 월급 안 준다. 이 몸은 먹여주어도 다른 곳으로 언젠가는 지가 죽어서 갚을 건데 그대는 어찌하여 그를 위해서 지치도록 그렇게 양육하는가? 어찌해서 그렇게 어째 그 몸뚱아리한테 그렇게 짤짤짤 메고 다니나? 이 몸에게 품삯을 준다면 이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도록 하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몸이라면 모든 것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누굴 고용을 했으면 그 고용되어진 사람이 진짜 그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몸뚱아리 요걸 나라고 착각하고 한 바람에 진짜 나에게는 공덕이 하나도 안 되는 일을 요게 다 까먹고 앉았단 말이에요. 요게 다 하고 앉았다. 공덕이 하나도 안 돼. 내가 만약에 이 몸뚱아리를 그래도 최소한으로 그냥 굶어 죽지 않게끔 정도 또는 뭐 무슨 말라 죽지 않게끔 정도 추워서 얼어 죽지 않게끔 정도 요 정도만 이거는 월급을 주면 돼. 월급을 그 정도만 줘. 예? 월급 많이 주면 안 돼. 요거는 월급 많이 주면 딴짓거리를 꼭 해. 딴짓거리 하니까 월급을 많이 주면 안 돼.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입는 거, 주거하는 거, 또 뭐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다 한번 따져봐. 쓸데없는 거 하고 앉았는지 내 박복하게 복 감하는 짓만 하고 앉았는지 예? 그거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 공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너는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요게 이제 이게 뭐냐 백장스님의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부식이라. 공덕 짓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안 먹는다 안 먹었다 그 말이야. 자꾸 사람들이 백장청주 그러니까 그냥 밭에 가서 일하고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데 그거 아니에요. 백장스님 청주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보면 중생을 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정진을 해도 내가 중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렇지 않게서는 시주밥을 안 받아 먹은 거예요. 농사를 갖다 열심히 밭에 가서 일했다. 내가 최대한으로 내 몸뚱아리를 게을르게 하지 않고 해야만이 이 몸뚱아리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먹이를 줬다 그 말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몸이라면, 이 공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몸이라면 이건 공개해야 돼. 즉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길을 들이는 게, 그래서 길을 드는 게고 그게 계율이란 말이야. 계율을 지키는 거야. 참 이런 말씀, 이게 우리 삶의 근간이 전부 다 돼. 가고 오는 것에 이 몸을 이용하는 정도이니 몸을 배라고 생각하여 모든 이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 뜻을 성취시키는 보배로운 몸이 되어야 한다. 요게 이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이루어서 승부를 하고 또 일체 중생을 위하는, 또 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오는 보살이 되어서 오고 가는데 이용되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 마치 배를 타고 우리가 오고 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그런 거예요. 배를 타고 이렇게 이 몸을 배처럼 생각하고 방편으로 이용을 해라 그 말이에요. 배처럼 생각하고 저쪽으로 건너오는데 필요한 정도다. 그 건너오고 건너간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화신으로 올 때 이 몸을 받아서 내니까 건너오는 거고, 또 건너간다는 얘기는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으로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것이지, 여기에 집착해야 될 것은 하나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몸뚱아리고, 또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필요한 몸뚱아리이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자유가 있기에 항상 웃음 짓는 얼굴을 보이고 화를 내며 찌푸리거나 인상을 쓰지 말고 중생의 친구가 되고 진실해야 한다. 이제 그 앞에까지는 이 몸뚱아리의 효용성에 관해서 어떻게 이 몸뚱아리를 통제하고 쓸 것인가에 관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갖다 어떻게 우리가 이게 몸뚱아리에 집착해서 그렇게 헤매지 말고 나중에 험한 꼴을 보지 말고 이 몸뚱아리가 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냥 이게 죽으면 끝나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몸뚱아리에 매달리려고 하지만도 그건 결국 매달려도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갖다가 잘 험하게 잘 살펴보고 그것이 정말 인연 따라서 왔다 인연 따라 갚버릴 거니까 그래 너무 그렇게 거기에 굽집하지 말고 이 몸뚱아리가 받아놨을 때 그 소중함을 생각하고, 소중한데 정말 부처님처럼 소중한 몸뚱아리니까 이 몸뚱아리를 더 소중하게 쓰고 소중한 일을 공덕을 짓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갖다가 하라 그 말이에요. 내한테 주어진 시간과 내한테 주어진 공간과 내한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해서 일체 중생에게 이익된 일을 갖다 조금씩이라도 내가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 7번 71번 개송부터는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내가 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관한 얘기가 또 이제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죠.